대변 보고 바로 물 내리지 마세요. 아따 식구들, 오늘 아침에 큰일 보시고 그냥 물 내려버리셨소? 근디 말이요. 그 3초를 안 봐서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분들이 참 많대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넘으신 분들은 대변 보고 바로 물 내리면 안 된단께요. 딱 3초만 반드시 보셔야 해요.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를 파악할 수 있단께요. 색깔이 어떤지, 기름이 둥둥 뜨는지, 냄새가 평소와 다른지, 변이 물에 떠 있는지,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체크하란 말이요. 왜 하필 대변을 보라는 거냐고요? 우리 몸속 깊은데 숨어있는 췌장이라는 장기와 관련 있어. 이 췌장은 참 무서운 장기요. 아파도 말을 잘 안 이어요. 위처럼 쓰리다고 바로 신호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장처럼 꼬르륵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간처럼 피곤하다고 티를 확 내는 것도 아니란게요.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있다가 문제가 커진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이 조용한 췌장이 말이요, 가끔은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낸단게요. 그 신호가 어디로 오느냐? 바로 대변으로 올 수 있어. 대변이 기름지고 색깔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지독하고 변이 물에 둥둥 뜨고 소변까지 콜라색처럼 진해진다면 그건 그냥 장이 좀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요. 오늘 식팩트에서는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병원 가야 할 증상, 그리고 췌장을 덜 괴롭히는 식사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것이요. 단, 오늘 영상은 이 음식 먹으면 췌장감이 싹 낫는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요. 그런 말은 식팩트에서 안 한단께요. 저는 책도 40권 쓰고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강사로 전국을 다니며 살았지만 건강 이야기는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오늘은 괜히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요. 1부, 췌장은 왜 무서운 장기인가? 먼저 췌장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췌장은 크게 2가지 일을 해요. 첫째,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우리가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밥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요. 쉽게 말하면 췌장은 몸속 깊은 데 숨어있는 조용한 주방장이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음식이 들어오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란 말이요. 둘째, 췌장은 혈당을 조절해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피 속의 당을 조절해줍니다. 그러니 췌장은 소화 공장이면서 동시에 혈당 조절 센터요. 근데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막힐 수 있고 혈당이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대변 색깔, 대변 냄새, 소변 색깔, 체중 변화, 갑자기 생긴 당뇨 같은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요.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하다는 데 있어. 체한 것 같고 입맛이 없고 배가 더부룩하고 등이 아프고 살이 조금 빠져요. 근데 이런 증상은 너무 흔하잖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그렇겠지, 소화가 좀 안 되나 보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대변 변화와 함께 다른 신호들까지 나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단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이요. 대변 한번 이상하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어. 근데 대변 변화가 반복되고 여기에 체중 감소, 진한 소변, 노란 눈, 등 통증, 새로 생긴 당뇨가 같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보셔. 2부, 첫 번째 신호, 기름이 둥둥 뜨는 변. 첫 번째 신호는 기름진 변이요. 대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봤는 뒤 물 위에 기름막 같은 것이 둥둥 떠 있어. 변이 번들번들하고 물에 잘 내려가지도 않고 병이 벽에 끈적하게 묻고 휴지로 닦아도 미끌거려요. 이런 변을 의학적으로는 지방변이라고 부르요.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하요. 기름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보내는 곳이요. 근데 췌장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담즙과 췌장 효소가 장으로 잘 내려가지 못하면 먹은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소. 그러면 지방이 대변으로 빠져나오면서 변이 기름지고 물에 뜨고 냄새가 심하고 변기에서 잘 안 내려가게 된단 말이요. 물론 기름진 변이 한 번 나왔다고 바로 췌장암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요. 전날 삼겹살을 많이 드셨거나 튀김을 많이 드셨거나 장염이 있거나 담낭이나 간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보고 덜컥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단께요. 근데 이런 기름진 변이 며칠, 몇 주 동안 반복된다면 그때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특히 50대 이후에 처음 겪는 변화라면 소화기내과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제가 강의할 때도 자주 했던 말이 있어. 무서운 것은 병 자체보다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요. 미련하게 신호를 무시해서 큰 병 만들지 말라는 말이요. 몸에서 작은 신호가 왔을 때 들어야지 나중에 크게 신호가 오면 그때는 일이 커져버릴 수 있단께요. 3부, 두 번째 신호, 회색빛, 흰색빛, 점토색 변. 두 번째 신호는 회색빛 변이요. 정상적인 대변은 대체로 갈색입니다. 왜 갈색이냐? 담즙 때문이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에 저장됐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담즙 성분이 대변 색깔을 갈색으로 만드는데 관여한단 말이요. 근데 췌장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이 담즙기를 누르거나 막으면 담즙이 장으로 잘 내려가지 못할 수 있어. 그러면 대변색이 옅어집니다. 황금색이나 갈색이 아니라 회색, 흰색, 점토색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요. 이건 그냥 오늘 변색이 좀 이상하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어. 특히 같이 봐야 할 신호는 눈 흰자가 노래졌는가, 피부가 노래졌는가,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변했는가, 몸이 가렵지는 않은가, 회색 변에 진한 소변, 노란 눈, 가려움이 같이 오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해요. 이건 췌장암뿐 아니라 담석, 담도암, 간질환 같은 중요한 질환과도 관련될 수 있단 말이요. 이 대목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회색 변과 콜라색 소변, 노란 눈이 같이 오면 좀 지켜보자가 아니요. 이때는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서 며칠 보내는 게 아니라 병원 먼저 가야 합니다. 사부. 세 번째 신호, 지독한 냄새와 반복되는 설사. 세 번째 신호는 지독한 냄새와 반복되는 설사요. 대변 냄새야 원래 좋을 수가 없지요. 그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기름진 설사가 반복되고 먹은 것도 별로 없는 뒤 자꾸 화장실을 간다면 소화 흡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해요. 췌장이 소화 효소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 속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변 냄새가 심해지고 설사가 반복될 수 있어. 여기에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고 윗배 통증이 등으로 뻗치고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설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은 설사 며칠 해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탈수, 전해질 불균형, 체중 감소가 빨리 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서 설사가 반복된다면 그냥 배탈이겠지 하고 참지 마쇼.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해요. 네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등 통증.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요. 먹는 양은 그대로인디 살이 빠진다.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디 체중이 줄어든다. 허리띠가 갑자기 헐렁해진다. 이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어. 췌장은 몸 뒤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명치나 윗배가 불편하면서 통증이 등으로 뻗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등 통증 대부분이 췌장암은 아니요. 근육통, 척추 문제, 위장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만 아프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소. 하지만 윗배가 아프고 그 통증이 등까지 이어지고 여기에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가 같이 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단순 소화 불량으로만 넘기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소. 특히 50대 이후에 이런 변화가 새롭게 생겼다면 더더욱 확인이 필요하단 말이요. 6부. 다섯 번째 신호. 갑자기 생긴 당뇨. 다섯 번째 신호는 갑자기 생긴 당뇨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어.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겼거나 잘 조절되던 혈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빠졌다면 췌장 문제도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단께요. 물론 당뇨가 생겼다고 모두 췌장암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요. 대부분의 당뇨는 생활습관, 체중, 유전, 나이와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새로 생긴 당뇨의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등 통증, 대변 변화가 같이 붙는다면 그때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한 번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름 뜨는 변, 회색 변, 지독한 냄새와 반복 설사,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등 통증, 갑자기 생긴 당뇨. 이 신호들은 하나씩 따로 있을 때보다 여러 개가 같이 나타날 때 더 중요하여. 7부. 이런 경우는 음식보다 병원 먼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찾기 전에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눈이 노래졌다,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하다, 대변이 회색이나 흰색에 가깝다, 기름진 설사가 계속된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윗배, 통증이 등으로 뻗친다, 50세 이후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혈액검사, 간수치, 빌리루빈, 혈당, 복부 초음파, CT, MRI,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건강정보 영상은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식팩트가 아무리 정성껏 알려드려도 진단은 병원에서 해야 해요. 아따 병원 가는 거 무서운 마음 저도 압니다. 큰 병 나올까봐 겁나고 검사비도 걱정되고 괜히 갔다가 마음만 무거워질까봐 미루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모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빨리 알면 선택지가 생기지만 늦게 알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겁주는 게 아니요. 놓치지 말자는 것이요. 8부. 췌장을 덜 괴롭히는 식탁. 이제 음식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해요. 췌장을 살려내는 기적의 음식.
이것만 먹으면 췌장암이 사라진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은 췌장암 치료제가 아니요. 하지만 평소 식습관은 췌장을 덜 괴롭히고 비만과 혈당 문제를 줄이고 몸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첫째,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췌장은 술에 약하여. 술은 췌장염과도 관련이 있고 췌장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주 한 잔은 약이다. 이 말 믿고 매일 드시는 분들 있지요. 아따, 그 말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췌장, 간, 혈압, 암 위험을 생각하면 술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단 음료를 줄이셔야 합니다. 달달한 음료, 탄산음료, 과일맛 음료, 시럽 들어간 커피,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불리하여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단 음료를 마시면 췌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해요. 나는 밥은 조금 먹으라고 말해도 음료로 당을 마시면 소용이 없단 말이요. 셋째, 가공육과 튀김을 줄이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튀김, 치킨, 라면, 피자, 술. 이 조합은 입은 즐겁지만 췌장과 위장에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밤늦게 기름진 야식을 먹고 바로 자면 소화기관이 쉴 틈이 없소. 넷째,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챙기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식이섬유와 여러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평소 식탁에 올리기 좋습니다. 다만 브로콜리가 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요. 좋은 식습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너무 푹 삶지 말고 살짝 데치거나 쪄서 아삭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두부, 콩,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도 더 흔들리기 쉽소. 그러니 고기만 끊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쇼. 기름진 고기와 가공육은 줄이되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섯째, 식사 후 10분이라도 걸으셔야 해요. 췌장 건강은 음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쇼. 설거지라도 하쇼. 마당 한 바퀴라도 도쇼. 아파트 복도라도 걸으쇼. 췌장을 돕는 가장 싼 보약은 사실 브로콜리보다 식후 걷기일 수 있어요. 9부. 식팩트식 하루 식탁 예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 식탁을 이렇게 바꿔보쇼. 아침에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빈속에 달달한 믹스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은 줄여보셔야 합니다. 식사는 잡곡밥 조금, 두부나 달걀, 나물, 김치 조금, 싱겁게 끓인 국 정도면 좋소. 커피를 꼭 드신다면 식사 후에 달지 않게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챙기고 채소 반찬을 2가지 정도 곁들이쇼. 밥은 과하지 않게 드시고 국물은 다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의 맛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나트륨도 같이 들어있단 말이요.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셔야 해요.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곁들이쇼.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 조금, 플레인 요거트, 삶은 달걀, 과일 한 조각 정도면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은 과일도 양을 조절해야 해요. 아따 건강식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소. 매일 조금 덜 달게 먹고 조금 덜 기름지게 먹고 조금 더 움직이면 됩니다. 몸은 큰돈 들인다고만 좋아지는 게 아니요. 매일 밥상에서 하는 작은 선택이 쌓여서 몸을 바꾸는 것이요. 10부. 식팩트 할아버지의 이야기. 저도 젊을 때는 몸을 너무 믿고 살았소.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고 책도 40권 쓰고 강사로 전국을 다니며 살았습죠. 강의장에서는 목소리 하나로 먹고 살았소. 한때는 억대 연봉 강사라는 말도 들었소. 그때는 건강이 그냥 따라오는 줄 알았단께요. 저의 할아버지가 105세까지 장수하셔서 나도 그럴 줄 알았소. 강의 끝나고 늦은 밤에 허겁지겁 먹는 밥, 이동하면서 마시는 달달한 커피, 잠, 부족한 날들이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보니 몸은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이제 시골에서 유튜브를 키워보겠다고 카메라 앞에 앉아있으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대변도, 소변도, 피부색도, 체중도, 입맛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듣는 것이요. 나이 먹어서 그렇겠지.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병원 가면 큰 병 나올까봐 무섭다. 이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병은 모른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셨으면 해서 만든 것이죠. 고마운 식팩트 식구들, 몸은 매일 우리에게 작은 편지를 보냅니다. 대변으로도 보내고, 소변으로도 보내고, 피로감으로도 보내고, 입맛으로도 보내요. 몸이 보낸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고 지킬 수도 있단께요. 11부.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내용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변 위에 기름이 둥둥 뜨고 변기에서 잘 안 내려가는 변은 지방 소화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 둘째, 회색빛, 흰색빛, 점토색 변은 담즙 길이 막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지독한 냄새와 반복되는 설사는 췌장 효소 부족이나 소화 흡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어. 넷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등으로 뻗치는 윗배 통증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다섯째, 50세 이후 갑자기 생긴 당뇨의 대변 변화와 체중 감소가 같이 오면 확인이 필요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색변, 콜라색 소변, 노란 눈, 체중 감소, 등 통증, 새로 생긴 당뇨가 같이 나타난다면 음식으로 버티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마늘과 브로콜리는 좋은 식재료지만 치료제가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술 줄이기, 담배 끊기, 단 음료 줄이기, 가공육과 튀김 줄이기, 채소와 단백질 챙기기, 그리고 식후 걷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은 백수는 너끈히 하고도 남을 분들이요. 내일 아침부터 대변 보고 바로 물 내리지 말고 딱 3초만 보셔요. 색깔이 어떤지, 기름이 뜨는지, 냄새가 평소와 다른지, 변이 물에 둥둥 뜨는지, 소변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오. 그 3초가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일 수 있어요. 이상한 신호가 한번 나왔다고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소.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쇼. 팩트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요. 음식은 약이 아니요.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형제, 친구,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셔.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한단께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골에서 유튜브 키워보려고 애쓰는 식팩트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과장 없는 건강 팩트,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오겠소. 건강은 매시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습관이 만들어냅니다. 매일 행복한 미소 짓기, 건행!